정의란 참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공동체를 위한 질서나 도리라는 좁은 뜻으로 한정하자니 요즘은 사회정의라는 용어로 파생 카테고리를 나누기도 하고 바른 의라는 뜻으로 넓게 보자니 너무나도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죠. 규범, 도덕, 정의 이 세 단어는 전부 인간이 만든 가장 상대적이고 애매한 개념인 선이라는 개념의 하위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개념인데, 규범은 문화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따르면 되는 거고, 도덕은 감정적 끌림에 따르거나 눈치에 따라 행동하면 대부분은 얼추맞을 때가 많지만, 정의의 기준은 문화, 사상, 개인의 경험과 미학이 다 어우러지는 부분이라 형성 과정도 너무 다채롭고 사람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규범이냐는 한번 정해진 이상 그리 토론할 일이 없고, 무엇이 도덕이냐 또한 그리 건드릴 일이 없는 주제지만, 무엇이 정의인가는 어떤 사안에 관한 토론이든 빠지지 않는 주제이죠. 또한 정의는 악과 대립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경우 대부분 특정한 집단이나 개념을 악으로 규정한 후 들이밀어지는 개념입니다. 규범과 도덕은 때때로 악을 포섭하고, 선은 악을 용서해도 정의는 악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을 구하고 악과 싸우는 내용이 많은 서브컬처 작품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들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은 이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 중에서도 유달리 정의에 대해 깊게 다루는 두 작품,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와 장가바퀴 무라마사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먼저 대중성이 더 높은 페이트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오늘 주제의 첫눈을 띄워보도록 하죠. 신념과 긍지로 가득한 일곱 마술사들의 전쟁, 성배 전쟁에 한 용병이 고용됩니다. 마술사 킬러 에미야 키리츠구. 저격, 폭탄, 협박 등 용병으로서 의뢰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양심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국제용병. 키리츠구는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모든 경쟁 마술사들의 프로파일링과 함께 이들을 처리할 작전을 세웁니다. 마술의 긍지를 무시하고 짓밟는 이 잔악한 용병이 펼치는 전술은 필시 성배전쟁에 참여한 위대한 마술사들에게조차 위협일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참여자들의 분석을 끝내고 대응 전략을 세운 키리츠구.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그의 눈에 밟히는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성난교의 신부 고토미네 키레이. 엘리트 코스로 신학과를 졸업했지만 이리저리 전문 분야를 갈아탄 탓에 마술의 영역에선 크게 대성하지 못한 특별할 것도 없는 종교인. 두터운 신앙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한 이 종교인의 행보에는 명확히 짚기 힘든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키레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도 그에겐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필시 있어야 할 터인 무언가가. 뚜렷한 마술적 성취도 이루지 못한 성당교의 신부가 성배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름은 고토미네 키레이. 사실 키레이는 그저 스승 마술사인 토키오미에게 다른 마술사들의 정보를 넘기기 위해 참여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키레이가 이 전쟁에 진지하게 임할 이유 따윈 없었죠. 하지만 그런 키레이 눈에 너무나도 밟히는 참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마술사 킬러 에미야 키리츠구. 돈을 받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더러운 국제용병. 필시 신념도 긍지도 존재할 리 없는 이 용병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키리츠구에겐 무언가가 있습니다. 필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에미야 키리츠구와 코토미네 키레이. 둘은 직감으로 확신합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최악의 숙적이 될 운명임을. 페이트 제로는 지고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렇기에 정의를 해치는 모든 것을 배제하는 주인공 에미야 키리츠구와 올바름이란 사실 필요 없는 허상이란 것을 깨달은 악당 고토미네 키레이의 대립구도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인 성배를 얻으려 싸웁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사악한 키레이 손에 성배가 넘어가는 것을 막고 정의의 사도 에미야 키리츠구의 손에 성배를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일, 사필 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종화에서 성배가 현현화시킨 키리츠구의 소원과 키레이의 소원의 형태는 완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비규환, 모든 것의 파괴와 온 세상의 비명. 내 소원의 종착지가 이런 것이었을 리가 없어. 정의의 사도 키리츠구는 오열하고 절망합니다. 이러한 페이트 제로의 결말은 마치 정의와 악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난 이야기의 마지막에 키리츠구는 그 잿더미에서 단 한 명의 소년을 구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다수의 행복을 포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구한 소년 에미야 시로를 키우는 데 남은 여생을 바칩니다. 키리츠구의 능력이라면 남은 여생 동안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영웅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시로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키리츠구의 정의관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한 명의 소년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 그 시간에 구할 수 있는 수백 명을 죽게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일 텐데도 말이죠. 서글프고 아련한 얼굴로 키리츠구는 시로에게 말합니다.
정의의 히어로라는 건 기간 한정이라서 말이야.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어지더라고. 오로지 올곧은 정의를 추구하며 악당들을 배제한 과거의 키리추구와 한 명의 소년을 구하기 위해 수백 명을 죽게 만들기로 결정한 말년의 키리추구. 옳은 선택을 내린 것은 어느 쪽일까요? 애초에 키리추구에게 악으로 판단되었을 뿐인 키레이, 유노스케 같은 선악의 허상성을 인정한 빌런들과 악인들을 학살해온 정의의 사도 키리추구는 어느 쪽도 살인자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질문들은 어느 쪽도 정답이 없는 무한히 상대적인 이야기일 뿐이기에 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참고로 저는 이 질문에 정답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 꽤 확고에 가까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냉큼 정답을 내리기 전에 그에 필요한 빌드업을 조금만 더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장가박기 무라마사는 정의, 선악 그거 다 한없이 상대적이기만 한 거야 하는 계열 작품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비록 사상적 수위적 문제 때문에 양지로 나오진 못했지만 장가박기 무라마사는 설정만 들어도 흥미가 동할 정도로 신선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여타 작품들처럼 정의를 추구하고 악당들을 쓰러뜨리며 세상을 구하는 정의의 사도지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타는 메카닉이 선악상살의 저주에 걸려있다는 것. 선악상살의 저주란 세상에 절대적 정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탑승자가 정의에 취한 학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저주인데요. 이 저주의 실체란 무라마사라는 메카닉을 탄 탑승자가 가장 악하다고 판단되는 인간을 한 명 죽일 경우 가장 선하다고 판단되는 인간을 반드시 한 명 죽여야 하며 가장 미워하는 인간을 죽일 경우 가장 사랑하는 인간도 동등하게 죽여야 하는 저주입니다. 골 때리는 건 이게 미연식 게임인데 히로인의 호감도를 쌓으면 주인공이 호감도가 높은 히로인을 썰어버리기에 공략하고 싶은 히로인이 있다면 오히려 호감도를 쌓아서는 안 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점이죠. 여튼 주인공은 평범한 유리 멘탈을 가진 범부임에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악상살의 저주에 괴로워하며 악당들과 싸우는 꿈도 희망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무라마사의 스토리에서 의도하는 정의에 대한 가치올라는 페이트보다 더 가격합니다. 장가박기 무라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악도 누군가에겐 선이 될 수 있고 선도 누군가에겐 악이 될 수 있다면 악이란 명쾌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 딱 한 가지 인간이 만든 개념 중에 악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 압도적인 거대 악을 보자. 이를테면 대량 학살. 특별한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인간들이 자행하는 대규모 인권 유린. 무수한 인간을 벌레 취급하며 죽이고 괴롭힌 진정한 거악은 언제나 정의라는 이름을 쓰고 나타났다. 애초에 인간은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인간이 기꺼이 악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순간은 오로지 정의를, 옳음을 수행할 때뿐이다. 한없이 평범한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조차 웃음을 띤 채 약하고 무고한 타인을 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 정의를 수행할 때뿐. 그렇다면 악이 아무리 상대적이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단 하나만은 말할 수 있다. 세상의 악이란 오로지 정의 말고는 없다. 어떻게든 파고들면 다소의 비약이 있는 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틀린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자주 목격한 건데 꼭 다수가 약한 한 명을 짓밟을 땐 그냥 재미로 짓밟으면서도 굳이 이유를 붙이더라고요.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신기한 건 그게 아무리 명목상의 이야기라도 그 이유는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추가할수록 타인을 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괴롭힐 수 있게 되고요. 진짜 5만 가지 이유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냥 재밌어서 라는 이유를 대고 타인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괴롭히는 사람을 현실에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미성숙할 땐 잠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그 이유를 들지 못하게 되면 정의란 게 사라지면 그 누구도 타인을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미성숙한 생각일 뿐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애초에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타인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라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정의를 세워놨었고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 정의를 내세우는 건 그 바위를 우회해서 던지는 조약돌 같은 것이니까요. 근데 이 스케일이 단체, 공동체, 사회, 국가처럼 점점 커질수록 행동에 정의를 내세우는 비중이 커지고 그 정의의 논리는 견고해집니다. 조약돌이 짱돌이 되고 바위가 됩니다. 그리고 기어이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통념적 정의를 위협하거나 박살내매도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정의가 등장하기도 쉬워집니다. 언급하긴 조심스럽지만 사실 오늘날의 사회 갈등 3대장인 정치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도 결국 같잖아요. 이들 각각은 각각에게 무찔러야 할 악이고 스스로는 정의입니다. 장가박기 무라마사는 이러한 주제를 품고 있기에 이 작품의 전반은 정의에 대한 혼란과 회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란 오로지 정의 말고는 없다. 대체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죠? 과연 이 작품은 정의란 백해무익한 것이니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설령 당신이 세상에 악이란 오로지 정의다 라는 문장에 설득되었더라도 왠지 모르게 정의란 세상에서 버려져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시 페이트로 돌아와 페이트 UBW의 주인공 에미야 시로의 이야기를 해보죠. 자신을 구해준 키리츠구를 동경해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에미야 시로. 하지만 결국 그는 키리츠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정의를 행한답시고 수많은 사람을 악으로 내몰고 선을 해치는 악을 배제하고 또 배제한 결과 자신은 학살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의라는 끔찍한 단어를 외치는 학살자의 씨앗을. 하지만 에미야 시로는 과거의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떠올라 버리고 맙니다. 그저 올바름을 추구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시작의 순간을, 정의를 행했기에 볼 수 있었던 구해진 사람들의 미소를, 잊고 있었던 정의에 대한 열망을. 결국 페이트도 무라마사도 최후의 최후에는 정의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정의 만세라는 고리타분한 메시지로 끝낼 거면 앞선 빌드업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왜 에미야 시로가 학살자가 되어 처형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미나토 카게야키가 선악상살의 저주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론 정의를 의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의심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삼겹살에 상수쌈을 빼먹으면 변비 정도로 끝나지만 정의에 의심이 빠진 대가는 훨씬 혹독합니다. 정의란 결국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람의 마음.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정의가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필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럼에도 정의란 개개인이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열망이기에 쉽게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고 간단하게 타인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과 나의 정의를 비교하고 의심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 정의는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더 이상 의심하기 힘든 한계선까지 자신의 정의를 의심하고 의심하되 그 의심 때문에 정의를 놓아버리지는 않는 밸런스. 사회 혼란을 막고 분쟁을 막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도 있지 않겠냐고요? 처음에 확고한 정답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래요, 충분히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한 추구가 나쁜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정의란 너무나도 복잡하고 상대적인 것이기에 의심한다 한들 제대로 된 결론이 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절대적 정의에 대한 결론 같은 건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며 정의를 추구한다면 필시 정의를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 맹목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요, 확률입니다. 고작 확률일 뿐이지만 확실한 확률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엄청 많잖아요. 개개인이 의심하는 정의를 추구해 나간다면 개인 단위에서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인류 전체의 질과 행복은 대수의 법칙상 확실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영장류는 그렇게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꾸리도록 진화해 왔으니까요. 그렇기에 선과 악은, 정의와 부도덕은 있고 없고를 따질 만한 개념이 아닌 있어야만 하는 개념,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라도 내야 하는 개념, 만들어내고 만듦새를 의심하고 의심을 바탕으로 새로이 만들어내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완성된 올바른 정의. 이것이 오늘의 주제 작품인 페스나와 무라마사가 주는 작품의 메시지이자 주인공인 에미야 시로와 미나토 카게야키가 내린 결론인 겁니다. 캐리와さ どんな大人になりたいの? 이제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정의의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것은 8살 때쯤의 이야기예요. 어른이 된 우리는 이상론 따위 통하지 않는 쓰디쓴 현실을 충분히 맛봤고 이젠 생활과 의식주를 위해 싸우느라 내 힘으로 타인을 구하는 로망 같은 건 꿈과 같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키리츠구의 말대로입니다. 정의의 히어로라는 건 기간 한정이라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어지죠. 아니, 돌이켜보면 정의는커녕 불의에 해당하는 일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어. 난 이러고 싶지는 않았어. 난 원래는 이런 인간이 아니야. 하고 괴로워하며. 정의란 개개인에게서 모여 완성되는 것이지만 개개인의 어깨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무게를 못 이겨 타인의 큰 고통을 외면했더라도, 때로 불의에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으로 당신이 악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당신 안의 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주 굽히게 되더라도 존재나 하는 건지 의심스럽더라도 그럴 여유가 나는 날에만 한 번씩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해도 됩니다. 이를테면요. 폐지 주는 할머니가 안타깝다고 느낀다면 같이 리어카를 밀어드리는 게 당신의 정의, 타인을 멋대로 동정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거대한 리어카를 이고 싸우는 장렬한 노구의 경의를 담으며 묵묵히 지나가는 것이 당신의 정의겠죠. 사실 이것도 너무 거창해요.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토론 공간이 존재하니까 정의에 취하지 않고 충분히 자신의 정의를 의심하고 검토한 후 랜선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의를 행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테지요.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정의를 추구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히어로. 따위 개오글거리는 말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미나토 카게아키의 대사를 인용하도록 하죠. 오물로 가득 찬 마을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하나를 줍는 행위가 의미를 잃는 일은 없다고.